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절에 대해서 접속사 대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 대절. 자, 이 절은 복습을 해보시면 주절과 종속절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절은 뭐 종류를 나눌 수가 없죠. 한 번만 쓰이기 때문에. 종속절은 접속사가 이끄는 절인데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서 절의 종류도 나뉘어지게 되어 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 종속절은 나뉘어진다. 종속절은 나뉜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그러면 종속절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접속사가 뭔지 보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접속사 대절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접속사 대절입니다. 자, 이 접속사 대절은 관계사절하고 많이들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대시 찾아보시면은 사전에 지시형용사도 있고 지시대명사도 있고 또 모든 부사를 또 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관계부사는 모조리 다 대수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셀 쓰임이 얼마나 넓은지,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대은 부사가 아닌 접속사 대시입니다. 그러면은 접속사 대절은 어떻게 나뉘느냐? 세 개로 나뉩니다. 세 개. 접속사 대절은 세 개로 나뉘는데 먼저 명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절이 있습니다. 부사절. 세 번째는 동격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속사 대절이 세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명사절은 이거 이제 다시 품사와 주요서로 또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사가 몇 개인지 또는 품사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제 앞에 강의를 다시 보시면 되는데요. 그것도 돌려보기 귀찮으실까봐 복습을 한번 해드릴게요. 명대동에 형부가 사는데 이름이 전접감이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주요소 4가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 명사는 문장에 들어오면 역할이 주어진다. 이 주요소라는 거는 품사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다. 요거까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어절로 쓰인 얘는 절이니까 주어절이 되는 거죠. 주어절. 그 다음에 목적절이 되고 보어절이 되는 거죠. 보어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동사 뒤에 오겠죠. 동사 뒤에 대절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겁니다. 접속사 대시니까 이 표현을 지금도 들으면서 접속사라는 말, 컨정션이라는 이 말이 품사 개념이 안 잡혀 있으신 분들은 뭘 얘기하려는 건지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어요. 접속사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를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보어가
들어와 있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얘가 접속사라는 거는. 이거 이제 뒤에 형용사절의 대타고 비교를 해보면 왜 이렇게 열심히 강조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기억하실 점은 뭐냐? 접속사가 오면 완전한 문장이 온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뭐 정리가 되시나요? 접속사가 오면 완전한 문장이 온다. 정리 안 되시면 뭐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동사 다음에 이렇게 오는 절이 있어요. 네, 요거를 이제 이 동사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네, 목적절이라고도 하고 보호절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 동사가 뭐냐에 따라 이 말이 또 어려운가요? 네, 그럼 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 전 강의에 담아놨는데 돌려보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뉜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네, 그리고 동사 떠오르는 분, 동사 이렇게 얘기하면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 떠오르시는 분들은 상위, 하위 개념으로 나뉜다 그랬죠. 모든 학문의 영역들은 개념이 상위와 하위로 나눠서 분류를 합니다. 카테고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에서 제 수업에서 얘기하는 동사는 보통 이 자동사와 타동사를 중심으로 한 얘가 이제 상위 개념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분류로 접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완전 자동사가 있고 불완전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는요. 네. 타동사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히 있고 네. 불완전히 있습니다. 요거 이 구조가 어렵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반성을 해야 된다고 해결이 되나요? 네. 완전 불완전 완전 불완전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타동사는 수요가 들어간다. 네. 그러면 이제 불완전이라는 말이 붙은 동사는 뭐가 있는 동사라 그랬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네. 불완전이라는 말이 붙으면 도가 있는 동사라는 뜻이라 그랬죠. 네. 도가 있는 동사. 네. 그 다음에 타동사는 네, 목적어가 있는 동사. 뜻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예, 목적어가 있는 동사. 그래서 1, 2, 3, 4, 5 형식으로 동사를 접근하는 그런 학습법은 강력하게 저항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동사의 이름을 정확히 잡아줘야 된다. 자, 문법이라는 학문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따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이제 학문입니다. 학문 특성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종사자들도 상당히 꼼꼼하게 따지는 성격들이겠죠.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름을 붙일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붙이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해갖고 이 안에다가 뭔가를 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토의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이름인데 이거를 1, 2, 3, 4, 5로 부르면 어쩌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개체성을 박탈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왜 이런 발상이 왔는지, 뭐의 편의를 추구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보통은 그 제수들에게 이제 번호를 매기죠. 왜냐하면 자아를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파괴시키는 건데, 동사의 이 개체성을 파괴를 시키려는 목적이 뭔지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만큼 이 불온한 그런 겁니다. 1, 2, 3, 4, 5를 매기는 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을 꼭 불러주셔야 됩니다. 이름을. 자, 그러면은 그래야 지금 이 얘기도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름을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 동사 뒤에 목적절이 될 건지 보호절이 될 건지 결정하는 거는 이 동사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은 그거는 뭐 쉽게 결정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양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고 돌아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적절이 될 건지 보호절이 될 건지는 네, 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이 동사들을 분류하는 훈련을 계속 하기는 하는데요.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가. 예. 그 자동사가 타동사에 비해서 월등히 작습니다. 예, 숫자가 얼마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작은 게 아니고 적은 거군요. 죄송합니다. 예, 월등히 적습니다. 네, 그래서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그래도 이제 자꾸 이렇게 동사 얘기하다가 보니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그래도 어떻게 뭐 구분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네, 뭐 이제 심란하시죠? 네, 그래서 조금 그 심란함을 잠깐 달래주는 코너. 비동사는 자동사로만 쓰인다. 네. 여러분 이제 요게 분위기가 좋을 때는 와 하고 박수를 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자동사를 확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비동사는 자동사로만 쓰인다. 그랬더니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자동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동사의 종류가 완자가 있고 불자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또 연결을 안 시키면 곤란해요. 네, 그래서 불완전이라는 말이 붙으면 뒤에 뭐가 온다고요? 네, 보호가 온다 그랬죠. 보호가. 그렇죠. 그래서 비동사는 자동사로만 쓰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사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비동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가 나오면 뒤에 보호, 그러면 뭐예요?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 또 생각해야 되죠. 네, 이게 이제 팡팡팡팡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그냥 뭐 보호가 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접고 끝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보호가 와? 그럼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뭐였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뭐죠? 네, 명사, 대명사, 형용사 그랬죠? 네, 명사, 대명사, 형용사.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동사 뒤에 이렇게 명사나 대명사, 형용사가 와 있어요. 비동사 뒤에. 그러면 얘는 불완전 자동사고 걔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자동사는요? 완전 자동사는 얘네들이 안 온다는 거죠. 예, 얘네들이 안 오는 게 완전 자동사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명사나 대명사나 형용사가 안 와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오느냐? 뭐 이런 거 올 수 있죠. in the garden 같은 거 올 수 있어요. in the garden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I am in the garden. 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그럼 선생님 여기 명사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얘는 뭘까요? 네, 얘는 불완전 자동사일까요? 아닙니다. 예, 왜 아닐까요? 네, 이 garden이라는 이 명사는 얘한테 붙잡혔어요. 얘한테. 얘가 누구죠?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렇죠. 자, 전치사는 한국어에 없어요. 왜요? 나는 정원에 있다 이렇게 됐어. 정원에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in에 해당하는 말이 한국어에서는 네, 이런 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죠? 네, 어조사, 뭐 용언 또는 체언 이렇게 얘기하는 독립된 품사가 아닌 어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앞전자거든. 앞전자. 앞에 둘치자 오는 품사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preposition이에요. preposition. 그러면은 뭐 앞에 오느냐 그러면 명사 앞에 오는 거예요. 명사. 전치사라는 게 명사나 대명사 앞에 오는 품사 이런 뜻이에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오는 품사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예, 이 명사나 대명사,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나 대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명사의 역할은 다 하기는 해요. 예, 명사나 대명사는 무조건 문장에 오면은요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온 이 명사는 동사인 이 n과 연관된 게 아니라 전치사 in하고 묶여가지고 전치사 in의 목적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동사하고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I am 네,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끝이 나면은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in the garden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동사하고 뭐 분리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죠. 그렇죠. 의미상으로는 분리가 안 되죠. 그렇지만 문법적으로는 어떤 분리가 일어났다? 예, 얘는 그냥 장소를 나타내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떤 문법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유사보호라고 부르기도 해요. 유사보호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얘를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학자분들은 얘를 유사보호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이제 뭐 학자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문법 구조론으로 뭐 접근을 하느냐, 통사론으로 접근을 하느냐, 예, 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관점이 약간씩 달라져서, 그래서 이제 명칭이 조금씩 바뀌는 거긴 한데, 그러면 이제 그 학자들 얘기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명사가 왔는데 명사는 주목보로 쓰여야 된다. 근데 전치사 뒤에 오는 경우에는 동사하고가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영역은 네, 학자들의 세 개의 영역까지 가서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러므로 이 동사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 동사는 완전 자동사다. 이런 거 기억을 해두시면은, 네, 요거는 이제 지금 절 얘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동사 얘기로 넘어가고 길어졌느냐. 네, 요거는 이제 명사절의 쓰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는데 다 연관이 됩니다. 네, 지금 동사에 대한 이해들이 부족하면은 요거를 설명을 해드려도 뭔 얘기인지 그냥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도 정리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에 대한 부분을 먼저 1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요거는 이제 기회 될 때마다 앞으로 계속 얘기하게 됩니다. 실전에서 동사가 나올 때마다 그 동사의 성질과 관련된 얘기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은 예문을 보겠습니다. 예, 대절이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경우, 뭐 대표적으로 I believe죠. I believe. 네. I believe. 네. 또는 I think.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That blah blah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네. That he is so smart.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장들 많이 보셨죠? 이렇게 오는 문장들. 네. 그러면 이제 요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주절이 되는 거예요. 주절. 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종속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종속절 중에 접속사 대시 붙었기 때문에 이 절이 접속사 대절의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동사 뒤에 왔기 때문에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사절, 부사절, 동격절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동사가 왔고 그 다음에 대절이 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 절은 뭐냐? 명사절인 거예요. 아, 이것도 갑자기 동사가 왔기 때문에 명사절이다 이 얘기가 또 갑자기 걸리시나요? 네, 걸리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상하지는 않아요. 동사하고 명사하고 무슨 관계인지 뭐 이거를 바로 연결시키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네. 요거는 이제 그래서 아까 동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거였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억하실 점은 뭐냐면 명사라는 이 명칭이 붙은 절이 되었던 품사가 되었던 이 친구들은 등장을 하면은 주목보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은 이 말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뒤에 온 명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이 하나의 품사인 명사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 부분도 뭐 지금은 이렇게 개념 잡는 맛보기 개념 정도로 해가지고 뭐 이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더 설명하다가 보면은 명사절 하나만 가지고 너무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전합니다. 이거 이제 지문 써놓고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쪼개 드릴 테니까 그때 요거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 강의를 이쯤 들으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세요. 뭐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오형식 동사로 이렇게 문장을 나누는 거는 잘못된 거다. 네, 그건 뭐 바람직하지 않다. 또는 뭐 조금 더 학문을 하신 분들은 그 문법 체계가 그리스 문법 체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영어에 어느 정도 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효율적인 측면,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은요, 네, 전통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것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오형식 문장 동사를 제가 주창을 해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이제 사상 검증도 하고 실효성에 대한 검증도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시스템 내에서 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뭐 그리스 문법을 왜 갖다가 썼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져보시고 너무나 잘 알게 됐기 때문에 가외로 학문적인 뭔가 성취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셨을 때 그건 뭐 그때 가서 논하셔도 됩니다. 지금 초보 단계든 뭐 어느 정도 지문을 지금 우리가 영어 지문을 읽을 때 이 오형식 동사를 활용해서 읽으시는데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 수준까지 가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아서 뭔가 취미 생활을 하시든지 아니면 학문적 성취가 더 강한 욕구가 느껴지신다면 그 문제들은 그 다음에 논하셔도 되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일단 이 오형식 동사들의 활용, 동사의 성질을 파악을 하시고 활용하는데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접속사 대절의 명사절까지 살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사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